2개월 이상 지속된 캐나다 최악의 산불 여파로 미국 중서부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들에 의하면 미국 환경보호청이 측정하는 공기질 지수가 337까지 치솟았습니다. 0에서 500 사이로 측정되는 이 지수는 숫자가 커질수록 공기질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200이 넘으면 건강에 매우 유해하며 300이 넘으면 위험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틀째 산불 연기에 휩싸인 시카고는 고층 스카이라인과 미시간호가 뿌옇게 흐려져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까지 가서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산불 피해는 언제 끝날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번 산불은 규모 면에서 상상을 초월합니다. 캐나다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880만 헥타르에 달합니다. 이는 역대 최대 피해를 남긴 것으로 기록된 1989년 산불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현재 캐나다에서 진행 중인 산불 522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62건에 대해 사실상 진화를 포기한 통제 불능 상태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CNN은 캐나다 산악지대의 넓은 면적과 험준한 지형이 산불 진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희망이 거의 없다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워낙 국토가 넓은 데다가 산불이 험준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인력과 장비 등 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땅이 드넓은 캐나다에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현실적으로 자원을 투입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히고 있죠. 캐나다 생태학자인 로버트 그레이는 한정된 자원을 고려하면 이처럼 대규모의 화재가 발생했을 땐 진화에 앞서 일단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이 우선순위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캐나다 산림청 소속 화재 전문가인 데니얼 퍼레키스는 산불을 내버려두면 연기가 피해를 주지만 사실상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서 도로나 거주지가 없는 광대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캐나다의 험준한 산악 지형도 문제입니다. 자칫 인력을 잘못 투입했다가는 풍속과 풍향에 따라 소방 요원을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인력 보호를 위해 진화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산불 피해가 더운 여름 날씨가 본격화하면서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진화를 하려고 해도 캐나다 산악 지역 전체로 퍼져나가는 산불을 막는데 한계에 부딪히면서 다급해진 캐나다는 인접국가의 산불 진화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미국 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 등 각국은 소방대원들의 긴급 파견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한국 역시 캐나다를 돕기 위해 해외 긴급 구호대를 파견했죠. 아시아 지역에서는 호주 및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구호대가 최초로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해외 긴급 구호대 KDRT는 산림청 70명, 소방청 70명, 외교부 5명, 코이카 3명, 의료인력 3명 등 15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2일 KDRT는 캐나다 오타와 산불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캐나다 수도 오타와로부터 북쪽으로 약 510km 떨어진 르벨슈케 비용 지역은 퀘벡주에서도 산불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KDRT는 도착 첫날부터 3일간 훈련을 받으며 미국 소방대와 호흡을 맞춘 뒤 본격적인 산불 진화 현장에서 임무를 개시했습니다. 첫날 긴급구호대는 70명씩 두 팀으로 나뉘었습니다. 현재 우리 긴급구호대는 미국 팀과 협업으로 불길을 잡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깨비용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지역으로 향한 팀은 미국 긴급구호대 50여 명과 함께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남쪽으로 80km 떨어진 지역으로 향한 다른 팀은 불길이 거주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작업을 합니다. 캐나다 정부와 현지 언론은 한국 전쟁 당시 2만 6천 명을 파견했던 캐나다에 한국이 구호대원을 파견해 산불과 싸울 것이며 이는 양국의 우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 구호대가 활동을 시작하자 현지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는데요.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부 장관은 우정이란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건데 한국이 그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고 포티어 하원 의원 역시 두 나라가 뿌리 깊은 우정을 갖고 있는데 오늘이 이를 상징하는 것이다. 당신들의 용기, 우정, 지지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매체 라프레스는 한국에서 온 소방대원 지원군이 적과 싸우기 위해 우방국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오자마자 실시된 KDRT의 장비 및 대응훈련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매체는 미국은 500명, 멕시코는 100명, 프랑스는 120명 정도를 파견해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 구호대 규모는 인구에 비해 큰 편이라면서 이게 바로 진짜 우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현재 인접국인 미국을 비롯해 유럽 등 전 세계 11개 나라에서 산불 진화를 돕기 위한 지원 인력을 캐나다에 파견한 상태인데요. 우리 구호대는 현지에서 누구보다도 빛나는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캐나다 당국은 우리 구호대에
잔불 정리 등을 뜻하는 타입들이 활동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고도화된 현지 훈련 능력과 실제 진화 작업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는데요. 이어서 산불 난도가 높은 타입 1과 2 활동도 가능한지 조심스럽게 타진해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구호대에 거는 기대가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소방 방제 기술과 현장 대응 능력은 국제적으로도 유명합니다. 따라서 이번 진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우리 구호대는 현재 캐나다 마니와키 지역에 베이스 캠프를 마련해 텐트를 치고 수경 생활을 하고 있으며 다음 달까지 캐나다 현지에 머물며 산불 진화 작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캐나다는 식량과 산불 진화에 필요한 주요 장비를 모두 제공하며 도움에 감사를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한국이 KDRT를 파견한 건 지난 2월 튀르키예 대지진 이후 두 번째인데요. 당시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인해 사망자가 2만 명을 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았을 때 튀르키예 정부는 붕괴된 건물 잔해속 매몰자 구조가 시급하다며 탐색 구조 인력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는 조금의 지체도 없이 현장으로 급파됐습니다. KDRT는 튀르키예에 도착한 직후 곧바로 구조에 나서 당일 바로 생존자 5명을 구조해냈고 골든타임인 72시간을 훨씬 넘어선 약 131시간 만에 잔해 속에서 현지인들을 구조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호대의 밤낮 없는 활약으로 무너진 건물 아래에서 생사의 끈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들의 기적 같은 생還소식이 이어졌는데요. 우리 KDRT 구조팀은 UN 국제탐색 구조자문단이 주관한 평가에서 최상위인 헤비 등급을 받은 최정예 팀입니다. 이 등급은 피해 당사국의 도움 없이 10일간 재난 현장 2곳을 동시에 구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부여되는 매우 강력한 등급이죠. 당초 정부가 밝힌 KDRT 인원은 소방구조대원을 중심으로 한 60여 명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해지자 우리나라 구호팀 내부에서 긴급 구호 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외교부 측이 국방부에 지원을 요청해 수색리 탐색 전문성을 갖춘 특전사 대원 등 군병력이 KDRT에 합류하게 된 것이죠. 긴급 구호가 끝나고 대원들이 돌아오는 길 수많은 튀르키예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걸고 도와주러 온 한국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캐나다와 튀르키예의 공통점은 모두 6.25 전쟁 때 한국에 파병을 해준 나라입니다. 당시 캐나다는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보낸 국가였습니다. 캐나다 참전 용사들은 500명이 넘는 인원이 전사하고 1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70년 전에 캐나다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현재 우리 구호대가 캐나다 땅을 밟을 수도 없었을 텐데요. 이번 구호대 파견을 통해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을 기대하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